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9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확진자가 1명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 지역 내 확진자는 이틀째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남 역시 추가 확진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산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부산은 89명, 경남은 79명입니다. 경남 도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경남 앱을 개발했습니다. 시중의 코로나 정보 앱은 전국 단위로 확진자 동선을 안내하는 만큼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실시간으로 내용이 업데이트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코로나19 경남 앱은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이동 동선만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 내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조치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달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오늘까지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금지 조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면서 신천지 시설 폐쇄를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다뤄보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 의견 있으시면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푸짐한 선물 나눠드리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마스크 오부제라는 것을 내놨죠. 지난주 금요일 시사 퀴즈 정답이기도 한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오부제. 그런데 아직도 좀 헷갈리는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스크 오부제는 아시다시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인 오늘, 그리고 2와 7이면 화요일인 내일, 이런 순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보기 2가지 있습니다. 1번, 주말에 구매하면 된다. 2번, 아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마스크 오부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진 마스크 오부제.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그리고 2와 7이면 화요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월화수목금 평일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주말에 구매를 하면 된다. 2번, 아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잠시 오늘의 키워드에서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함께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피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막 됐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윤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월요일 잔뜩 하늘이 흐려져 있는데요. 퇴근길도 흐린지 어떤가요? 네,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하실 구간이 있는데요. 반송로 1호는 반송 방향으로 석대 화훼단지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네. 지체 가중되는 만큼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서부산 요금소를 지나 주례 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외곽 방향 범내골 나디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차량 흐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황영대로는 범내골 교차로에서 황영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가야대로는 서면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번영로 외곽 방향 문현나디목 이전부터 광안터널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고요. 반대 도심으로는 수영고가교에서 수영터널 향하기에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관문대로는 단간 방향으로 삼락 나디목에서 백양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낙동북로 따라 강서구청에서 구포대교 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낙동남로 1호는 강서경찰서에서 명지나디목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이후 하구원다리에서 하단교차로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간분기점 향하기에 차량 흐름 꾸준한 모습이고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는 기장분기점 쪽으로 양방향 소통 흐름 원활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1425번님께서 대동요금소에서 삼락 쪽으로 소통 좋고요. 르네시대에서 모라 쪽은 막힙니다. 그래도 안전운전 하이소 하셨는데 네, 교통정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훅 들어간 뉴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창원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곳이 만약에 가동을 멈추게 되면 사실상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전망이 되는 만큼 직원들이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이분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창원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이동호 운영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좀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는 2월 24일부터 창원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에 숙소를 마련하고 직원 13명이 외부와 접촉은 차단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비상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 직원들은 소통을 할 때는 네. 무전기나 유무선 전화기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안에서도 직원들 간의 소통도 최소화하고 계신다는 얘기신데요.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요에 대한 설명이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전체 직원들이 지금 모두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정식 명칭은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입니다. 네. 또 단지 안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 1호기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 2호기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요. 지금 고립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 곳은 음식물 처리 시설 2호기입니다. 네. 그 음식물 처리 시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한 18년 정도 운영이 되어 오다 보니까 네. 직원들이 설비 운영이라든지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은 네. 음식물 처리 시설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기 조작이나 운영에서 전문 인력이 아니면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인원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만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 이렇게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13분의 직원이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6월 21일 날 창원시에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네. 그 과정에서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데 음식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찾기가 불가능하고 적법한 처리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도출했고 네. 그 다음날 바로 직원들한테 동의와 자문을 받아서 2월 24일 오전 7시부터 합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자발적인 고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직원들 그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계속 이제 출퇴근해 온 직원이다 보니까 네. 24시간 함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조금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예, 집처럼 먹고 자고 하는 건 편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웬만큼 적응이 됐고 뭐 많이 친해져서 뭐 생활하는 데는 뭐 불편함이 없고 특히 이제 창원시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해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내용이 창원시 SNS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좀 소개가 되면서 그래도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시민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불안감과 뭐 생활의 불편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힘내시고 우리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지금 이런 생활들 언제까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네.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진정세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군요. 예. 근데 뭐 어쨌든 큰 결심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가족들의 응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지금 둘 있는 가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방송을 빌어서 가족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오랜 기간 동안 못 본다는 생각에 헤어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가족들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왔고, 근데 미안한 점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빈자리를 남은 가족들이 이제 채워야 한다는 데서 참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일단 사위로서도 이제 장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네.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또 가족들이 사랑으로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아마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뭐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최전방에서 애쓰는 의료진들도 물론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저희도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창원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이동호 운영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예.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마스크 구매 오부제 보완책입니다. 오늘부터는 약국 등에서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만 대리구매가 허용됐었지만 이번에 대책이 보완이 되면서 대리구매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요 골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강 이렇습니다. 일단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대리구매 방법은 일반 방식과 동일한데요. 단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오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또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만약 평일에 구매를 하지 못했다면 주말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나갔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번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 2월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네. 여기까지는 일반 구매자와 대리 구매자 모두 동일한 방식인데요. 하지만 마스크를 대리 구매자가 구매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대리 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해야 되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현재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가 있고요. 이런 구매 제한은 일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어린 아이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다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그렇죠. 된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역시 마스크 관련 키워드인데요. 네. 약국의 딜레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일선 약국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네. 지난 5일 발표한 공적 마스크 판매 대책으로 인해 늘어난 약국 업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5일까지는 평균 100장을 나눠서 판매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행정 업무가 더해지면서 일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약국에 할당된 마스크가 250장을 판다고 치면 최소 125명의 주민등록 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일일이 직접 입력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기 번호표를 만들어 배포를 해야 되고 대기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뒤 마스크가 도착하면 또다시 구매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복 구매 확인은 물론 각종 잡무까지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해내야 될 업무량이 현재 만만치 않다고 호소하는 약국이 상당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약사 한 명이 운영하는 영세 약국은 온종일 마스크 판매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약국 본연의 업무인 처방, 조제, 복약 지도는 그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염려되는 부분은 공적 마스크 판매 포기 약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약사 단체 톡방에서는 비상시국인 만큼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소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국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를 뭐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저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대구 한마음 아파트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대구 달서구의 한마음 아파트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네. 대구시와 방역당국은 같은 아파트에서 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는 137세대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고요. 그중 46명이 현재 확진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뭐 종교 같은 것을 확인하진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입주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한마음 아파트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로 입주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준공 취지가 대구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두고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이면 이곳에 입주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종교시설이 아닌 만큼 입주자에 대해서 종교를 물어보거나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한마음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당시 아파트 운영관리 주체인 대구시 종합복지관 직원이 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인근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신천지 교인들의 포교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네. 보니까 전체 입주민의 70% 가까이가 신천지 교인으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임대 아파트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렇죠. 또 이번 한마음 아파트처럼 입주민도 모르는 뭐 신천지 교도인들이 또 거주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좀 그렇습니다.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구 한마음 아파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대구 달서구의 한마음 아파트는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우선 오는 15일까지 외부인은 물론 주민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고요. 앞서 확진된 46명의 신천지 교인들은 현재 모두 이송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에서 시사 퀴즈 정답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이 마스크 오부제는 앞서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번이신 분들이 마스크를 2장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입니다. 1번 주말에 구매하면 된다. 2번 아니다. 다음 주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시사 퀴즈 정답만 남기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여러분의 의견 덧붙여 주시면 선물 받으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마스크 오부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직접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신다면 네, 끝자리 1과 6번이셔서 오늘 약국 가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떠셨는지 그런 의견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그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스크 오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죠.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약국에 가셔가지고 마스크 2장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2와 7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뭐 직장생활로 바빠서 약국에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당 요일에 일이 생겨서 약국을 가지 못했을 때 혹은 약국을 갔지만 이미 다 팔려버려서 내가 마스크를 살 수 없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번 주말에 구매를 하면 된다.
2번 아니다. 다음 주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혹은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정답과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몸도 힘들지만 정서상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6694번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지금도 우유 흘린 딸에게 버럭 화를 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미안하고 요즘 따라 더 그러네요.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가서 집에 쭉 계속 있거든요. 에이쿠 하셨는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은 23일까지 계약이 다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사실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아이들도 마음이 좀 많이 지쳐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다 보면 네, 기분이 더 다운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 1331번님 신분증 지참해서 가야 된다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7673번님 건강하신 분은 구매를 자제합시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뭐 활동량이 많지 않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좀 구매해 놓은 마스크가 있을 때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저는 구매를 자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3597번님도 저는 활동량이 많지 않은 분들은 구매 자제 요 홍보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6162번님 코로나19 곧 떠날 거예요. 힘내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4126번님은 오늘 아침에 약국을 가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점심때 다시 가서 받아왔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마 1 아니면 6 끝자리 번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2838번님 아직은 평일에 구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주말에 가면 마스크가 있을런지 싶어요. 그러나 점차 수급이 안정되고 질서도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942번님 오늘 마스크 오부제 첫날에 해당되는지라 10시경에 동네 약국에 나갔는데 9시에 벌써 문 열어서 끝났다기에 동네 병원 밀집군 약국에 가보니 여기는 또 아직 마스크가 안 왔다면서 오후 1시, 오후 4시 약국마다 다 다르고 어느 곳에서는 일반 약사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1시부터 30분간만 판매하고 남으면 다시 오후 6시에 판다. 이런 안내문을 걸어놨더라고요. 전날 미리 약국에 배달해서 아침에 팔면 안 되는지요.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사는 나라냐 이런 불평을 윗분들은 못 들으시는지요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다고는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네, 마스크 사지 못하시는 분들 긴 줄 여전히 이어지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쉽게 이번에는 마스크를 구매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오늘이 이제 시행 첫날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마스크 수급이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불편함을 조금만 더 한번 참아봐 주시길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여전히 아직도 마스크 오부제 때문에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5868번님, 지역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신분증 확인하고 나누어주면 좋은 방법이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주민센터라든지 이쪽에서 공적인 판매처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만 이것이 공적인 판매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료로 배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이런 쪽은 공식 이 판매처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무료로 배부하는 지금 지자체가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아마 이런 방법들 아니면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126번님 오늘 라디오만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저는 1996년생이라서 오늘 마스크 사는 날인데 직장인이라서 퇴근하고 6군데 약국 갔는데도 결국 마스크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을 기약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사 퀴즈 문제도 나가지만 평일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 오늘 시사 퀴즈 문제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정답 발표하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법대로 삽시다. 오늘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민주 변호사께도 이 질문 드렸었는데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판 일정에도 좀 영향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다음 주 재판까지는 모두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다음 주 재판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고. 네. 요즘같이 좀 보통 날의 감사함을 절실히 느끼는 그죠. 네. 그런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사소한 그 일상들의 그렇죠. 행복함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니까 뭐 상담 일정을 뭐 미루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네. 좀 그렇겠죠. 근데 어제 오늘 저희가 확진자가 쭉 안 나왔잖아요. 네, 주춤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시. 또 다시 조금씩 네. 있던데 일단 방역을 위해서는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네. 해야 또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네.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보니까 뭐 재택근무를 권장을 하거나 휴직을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방침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라는 걸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주가 이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이 감염증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비한 사업자의 대책 수립 의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업주가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주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 나눴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받을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이 얘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결정으로 인해서 될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다만 이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발생에 따른 소독 방역 등을 위해서 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또 사용자의 기직 사유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업자의 기책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경우에는 네.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이게 쉬는 거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쉬겠다라고 말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소진하게 한다거나 이 심지어 무급으로 휴가를 주겠다, 쉬어라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네. 이건 모두 위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 뒤에 이 유급휴가를 써야 하는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이게 사업주가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고요. 네. 이 노동부 역시 지침에서 이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 휴교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정리를 하자면 이 회사의 조치로 자가 격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노동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네. 물론 이게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 휴업수당을 두고 여러 입장이 갈리고는 있지만 일단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부 사업장의 경우 뭐 지금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임금을 삭감해야겠다. 아니면 무급휴직을 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진 않나요? 이 사용자가 이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거나 또 근로의 조건을 또 떨어뜨리거나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려면 이 개별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이 노동자에게 검고사직을 수용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가 임금 삭감이나 검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 그럴 네.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무급휴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 매출의 급감이나 적자 지속 등에 따라서 고용 감소가 너무 불가피하다. 그럴 때는 고용 조정 대신 노사 합의로 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이 네네. 합의라는 말이 늘 제가 법대로 삽시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내용을 적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앞서 부당해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회사 눈치가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면 임금 삭감이라든지 무급휴직 관련한 서류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노동자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앞서 말한 노사 합의라는 것은 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임금 삭감이나 무급휴직에 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 아니면 뭐 근로처를 불리하게 변경하겠다. 뭐 승진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런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서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녹취를 한다던가 뭐 회사의 공문이나 뭐 해란 메일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언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회사 분위기상 이걸 작성을 안 할 수 없어서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거 입증을 하더라도 그 이후를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쵸.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근로자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입장도 사실 좀 힘들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내놓고 있죠. 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 고용보험 가입 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나 강사, 여행 가이드 등 형식은 자영업자지만 실질은 노동자인 직종도 피보험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 지원 대상이 되고요.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이 특수 형태의 노동자들에겐 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또 대리운전기사, 그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예, 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주만 그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 보험료가 밀린 사업장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생활안전자금의 경우에는 이 지원 대상이 1,000명에 그치는 데다 이 배정된 예산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서 힘들다라는 비명이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도 살짝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시에 좀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택근무를 규정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오해가 네.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장소만 집일 뿐 재택근무도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이유로 휴가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랑 휴가를 연계하는데 이 노동자가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현재 노동부는 이 재택근무를 넓은 의미의 유연근무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지난 24일 날 그 코로나 예방 지침을 보면은 이렇게 노동부는 시차 출퇴근제,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한다던가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등 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재택근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댓글쇼 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 집에서 업무를 하라 이런 취지잖아요. 재택근무가. 근데 또 집에 있다 보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좀 답답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혹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도 엄연한 근무입니다. 네. 그래서 느슨한 근무는 물론이고 또 휴가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로자는 이 근무 시간 중에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근무 시간 중 정위치 또 언제든 통화할 수 있도록 유선 대기하는 등 또 회사의 재택근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원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거나 또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이나 취미나 영리 활동을 한다는 등 이 업무에 태만할 경우에는 이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되고요. 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무에 태만한 근로자를 징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태만 행위나 상황을 특정해서 자료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근로자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집집마다 뭐 네. CCTV를 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위치 추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이 직원에게 업무용 PC나 그 스마트폰을 주거나 또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해서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동의를 근거로 위치 추적할 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이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면 이 재택근무에 따른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요. 이 다만 동의를 받을 때 이 재택근무자의 위치 파악 등을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전에 고지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지고 만약에 이 수집한 위치 정보를 징계를 할 때 근거를 쓸 경우에는 이 절차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네. 이 참고로 재택근무와 별개로 이 감염병 예방법 76조는 신종 코로나 같은 그 감염병의 예방,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회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재택근무 기간이 장기화되면 사실상 직원들은 또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용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인터넷, 전화로 업무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이거 실비 정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 임금을 주는 것 외에 업무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별도로 줘야 하는 그 법률상의 의무는 없어요. 네. 다만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용에 대해서 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근거 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고요.
이 사용자는 재택근무로 만약에 사무실 유지 비용이나 보조 인력 인건비 등을 간접비 등을 덜 지출한 데에 따른 반사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재택근무가 만약에 한두 달이 아니라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노사의 합의로 좀 적정한 비용의 보전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질문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 개학이 늦어지거나 휴원하는 유치원들 때문에 아이 양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가족 돌봄 휴가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가족 돌봄 휴가제는 이 근로자가 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 자녀의 양육 등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무급 휴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한시적으로 유급으로 전환이 됐고요. 네. 이 최대 5일간 1인당 5만 원씩 해서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은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자녀를 좀 돌봐야 하는데 이 사업주가 만약에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충분히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직장 내 좀 눈치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네. 오늘부터 3월 한 달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이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를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네. 신고자 개인 정보와 신고 내용은 그 사업자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하도록 했으니까요. 좀 알아보시고 신고는 고용노동부 그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가족 돌봄 휴가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오늘 자영업자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 위기에 처했고 결국은 또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상생의 의지로 좀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좀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힘을 또 모아 봐야겠죠. 네. 자, 법대로 삽시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바로 1번 주말에 구매하면 된답니다. 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마스크 오부제를 예외로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중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주말에 살 수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2장을 못 샀다고 해서 다음 주에 몇 장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약국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인당 2장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555번님 오늘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밥을 포기하고 약국 가서 마스크 사왔어요 하셨는데 네, 직장인들이 요즘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약국 달려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9323번님 주말에 구매한다. 네, 모두 힘내세요 국민 여러분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함께 덧붙여 주셨고요. 3089번님 다행입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살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5279번님은 출생연도 6이라서 첫날 오늘 수령했습니다. 대기줄 3분 만에 약사님도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바쁘신 약국 업무 뒤로 하고 마스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수급이 좀 안정적인 곳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혼란스러운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3597 그리고 4126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이바구 스튜디오는 변함없이 6시 5분부터 여러분들과 지역 이슈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